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진짜로 제목처럼 녹음도 째고 누워있고만 싶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스스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헤비에서 드링킹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을 너무 열심히 봐서 목소리가 사라진 거하고는 별개로 이번에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지금 사실 힘을 내서 녹음을 하고 있기는 한데 목소리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어디 한 군데를 부딪히고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감기랑 비슷해가지고 급한 대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었는데요. 제가 일반 감기일 때는 콜대원이 굉장히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통을 다 먹도록 안 듣는 거 보니까 이것이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다시 가서 알레르기성 비염약을 달라라고 하니까 잠이 와도 되냐라고 묻길래 안 된다 이랬더니 코메키나를 주더라고요. 이게 카페인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코메키나를 사와가지고 이제 하루에 3번 이렇게 먹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콧물은 계속 줄줄 흐르지. 이제 이번 주에 일을 하는데 화장실을 진짜 몇 번을 뛰어갔다 왔어요. 예, 결국에는 이제 약국약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그냥 기침만 나오는 상태였으면 내과에 갔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내과약 처방받고 바로 나와가지고 내과 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이번에는 기분이 계속 알레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레르기가 원래 없었는데 생긴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단은 토요일 진료를 보는 데가 별로 없기도 하고 진료를 봐봤자 오전만 보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신발부터 신었어요. 네, 오픈런을 하겠다는 그 포부와 다르게 9시 넘어서 이제 집에서 나가가지고 어느 병원에 갈지 사실 결정도 안 하고 일단 신발부터 신고 나가면서 이제 검색을 막 시작했죠. 제가 원래 이렇게 계획 없이 일단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요새 점점 더 좀 적당히 살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가는 길에 되게 급하게 검색을 막 해가지고 근처에 이비인후과 몇 개 리뷰를 봤는데 친절하다는 리뷰가 많은 곳에 갔다 왔어요. 일단 이비인후과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처음 가는 곳이라서 접수증을 막 쓰고 그리고 이제 소파에 가서 대기하려고 딱 앉았는데 들어올 때는 안 보였었는데 소파에 딱 앉으니까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분들이 하나같이 콧물을 훌쩍거리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기다리다가 제 이름이 불려서 진찰실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증상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뭐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하고 근데 아마 콧물이 이제 목 뒤로 넘어가가지고 기침을 유발하는 것 같고 원래 약간 천식이나 좀 기침을 한번 하면 좀 이렇게 발작적으로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소형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코 안이랑 목 안이랑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아니 카메라 그 모니터를 딱 쳐다보자마자 코 안이랑 목 안이 정말 하얗게 부어있고 콧물이 목 쪽에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정말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도 대번씨 알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회사에서도 저랑 비슷한 증상이 있는 가족이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올해 평년보다 알레르기 환자가 많아졌고 그 원인이 기후 변화로 개화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지구야 미안하다. 네, 인간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약을 처방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알레르기 검사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가지고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꽃가루 알레르기인 건지 아니면 그거 말고도 다른 알레르기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제가 지금
전에 없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간호사님 따라가지고 알레르기 검사를 피를 뽑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이제 제 팔에다가 주사를 찌르고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간호사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러고 주사 찌른 데를 보니까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줄줄 흐르는 건 아니고 주사기를 빼는 순간 피가 이렇게 주르륵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원래 피가 잘 안 멎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20대 때 자궁내막증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할 때 그 혈액팩을 되게 많이 썼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만성염증이 있기도 하고 혈소판이 남들보다 좀 적다? 그래서 피가 좀 잘 안 멎는 타입이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항상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랑 나랑은 피 많이 나면 죽어. 그러니까 피 안 나게 항상 조심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래도 제가 주사를 맞다가 이렇게까지 피가 막 주르륵 흐른 적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그 헌혈차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인 것 같다. 헌혈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피 검사를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헌혈을 할 수 없는 피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주사기를 찔렀으니까 그 소독 솜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실에 돌아와서 이제 솜을 떼도 되겠지 하고 손을 딱 떼는 순간 피가 분수처럼 탁 튀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생이 피가 잘 안 멎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는 정확하게 캐치한 건 아니었고 나중에 20대 때 수술하고 나서 아 그러고 보니까 나 고등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긴 있었다.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하면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길래 그거 맡겨놓고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딸기를 좀 사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제 먹다가 남긴 오리고기랑 양배추찜을 조금 먹고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딸기도 일단은 씻어놓고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 먹고 빨리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먹고 아까 씻어놓은 딸기도 먹고 그리고 어제 퇴근하면서 사왔던 참외도 먹고 네. 저희 외갓집이 참외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게 돈 주고 사 먹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지금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도 근데 저는 참외를 돈 주고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는 네, 참외도 돈 주고 사 먹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오늘 사온 딸기는 이제 딸기가 진짜로 끝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알도 되게 작고 색깔도 빨갛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나의 딸기를 보내줘야 할 때가 왔다. 예. 이제 곱게 보내주고 다시 딸기철이 돌아오면 크고 빨간 딸기를 네, 반갑게 만나고 싶습니다. 아, 여튼 거의 2달 만에 별다른 일정 없이 이렇게 주말에 먹고 눕고 자고 네, 누워가지고는 계속 막 밀린 웹툰도 좀 보고 트위터도 보고 그다음에 TV 켜가지고 우마루랑 공공공 베어 이런 거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뒹굴어 보니까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난주까지 진짜로 거의 매 주말마다 작든 크든 어떤 신체적인 부담이 좀 있는 외출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중에 퇴근하고 와서 녹음이랑 편집을 하느라 늦게 자기도 했었으니까, 아, 이제는 좀 쉬라고 몸이 아픈 건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도 다른 날이랑 조금 더 다르게 힘든 일이 있긴 했어요. 이게, 뭔가 신종 괴롭힘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우리가 왜 학교처럼 전부 앞을 바라보고 앉아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맨 앞자리여가지고 일부러 허리를 돌려서 돌아보지 않으면 뒷자리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제 뒤통수에다가 대고 제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닌데 뭔가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막 반응해줄 기운도 없어. 반응을 해주면 더 신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퇴근할 때 갑자기 힘이 잘 가 이러면서 친한 척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매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몸도 아픈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매일 쓰는 작업일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뒷장에다가 사람 스트레스라고 써서 제출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앞장만 보는 일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뒤집어서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냥 막 누구라도 좀 눈치 좀 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 전까지 아직 한두 달은 더 다녀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와, 진짜 그냥 지금 간둘까?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사 얘기는 비염 얘기 끝나면 계속 해볼까 봐요. 사실 제가 설마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인가? 하고 의심을 품게 된 거는 저희 친언니 때문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내추럴 본 알러지 보유자인 우리 언니가 저한테 야, 밖에 민들레씨 엄청 날리던데 넌 괜찮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당당하고 평온하게 난 알레르기 없는데? 주차해둔 차만 노랄 뿐이지? 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이 웬걸? 그 얘기하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갑자기 비염 폭격을 맞은 거예요. 같이 일하는 분이 비염이 있어가지고 시간마다 코를 풀길래 비염이란 저런 건가 보다. 정말 남의 얘기처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콧물을 주렁주렁 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초딩 때 이후로 이런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초중딩 때까지는 축농증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크면서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코를 푼다라는 행위 자체를 거의 20년 만에 해본 것 같아요. 코를 풀어도 끝이 없어. 이 많은 콧물들이 도대체 어디에 다 모여 있었던 건가? 근데 이게 또 마른 휴지로 풀면 코가 헐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수하면서 풀거나 아니면 급할 때는 물티슈로 이렇게 푸는데도 코 풀고 나면 건조하니까 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많이 따갑고 너무 힘드네요.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얼굴이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고 그리고 또 콧물이 이렇게 목구멍 쪽으로 뒤로 넘어가면 기침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었는데 이렇게까지 또 기침을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게 자려고 누우면 너무 자연스럽게 코가 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을 하느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를 진짜로 밤잠을 설쳤는데 코메키나 캡슐을 1일 3회로 3일쯤 먹으니까 어느 정도 견딜만한 정도까지는 갔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실은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회사에서는 원래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데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목소리가 뚝뚝 끊겨가지고 뭔가 싶은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저희 집 식구들이 원래 전부 다 기관지 호흡기가 좀 안 좋고 저는 20대 때 천식 진단까지 받았어가지고 제가 정말 숨만 조금 잘못 쉬거나 침만 조금 잘못 삼켜도 기침을 진짜로 누가 보면 막 곧 죽을 사람처럼 막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었던 거여가지고 그냥 왜 만성이 되면 그걸 되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난 괜찮아.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최근에 너무 휴식 없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해서 네, 이번 주는 요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또 이번 주말에도 나가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기로 했어요. 일단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쉬면서 팟캐스트 녹음이랑 편집이나 하자 그랬는데 벌써 토요일 하루 뒹굴거리느라 끝났고요. 그리고 5월 1일은 삼촌 49제라서 뭐 숙모한테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이 비염의 진전이 없으면 안 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생활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요. 20대 초반에 잠깐 신촌에서 고시원 생활을 했던 때를 제외하면 저도 계속 대구 경북에서만 살아왔고 어쩌면 여기서는 조금 적당히 살아도 사라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이사할 지역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울의 원룸 가격을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부 지인 중에 서울에 살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든지 모르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대구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뭔가 별다르게 잘 살 것 같지도 않거든요. 대구에 있는 친구들하고 자주 못 보게 되는 거는 아쉽죠. 물론 그 친구들은 아쉽지 않을 수 있어. 나만 아쉬울 수도 있어.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지역부터 좀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서울의 방값을 보고 제가 숨이 턱 막혀가지고 모든 게 다 일시정지 상태가 됐어요. 일단 제가 생각한 이사 후보지가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중개사분한테 문의를 조금 해봤는데 제가 예산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다. 풀옵션 원룸 전세를 하려고 하면 1억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로 조금 돌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기본이 60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구에서 반전세로 월에 20만 원을 주고 살아도 허덕거리고 있는데 한 달에 60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근데 또 제가 생활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게 또 들어가 있냐 하면 제가 생각보다 돈벌이를 지속적으로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남한테 손 벌릴 만큼 뭔가 빚을 지거나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내는 사람이어가지고 월세가 6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든 하겠죠. 네, 미래의 저를 저는 믿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사 얘기하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얘기를 하는데 다들 왜 그렇게 되게 생소한 지역으로 가려고 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당연히 저희 친언니가 있고요. 대전에는 친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는 제가 그냥 전라도에 가서 산다면 광주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부산은 부르면 언제든 나와주는 친구가 있답니다. 친언니는 저하고 덕질 분야가 좀 다르기는 한데 서로의 덕질을 굉장히 응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언니만큼 좋은 덕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안 맞지만 성격이 정말 정반대고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교집합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정말 언니만큼 좋은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대전에는 무려 저의 조카가 있답니다. 예, 제가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7월이 되면 순풍이 동생 청량이까지 조카가 둘이나 내 눈앞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또 이 미친 이모는 조카들을 사랑하러 자주 들락거리게 되겠죠. 여튼 제가 어디로 이사할지는 6월이 되어 봐야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그냥 조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봤자 부동산에서는 3주도 길다고 한다. 거의 2주 전에 다시 연락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네, 계속 어느 지역으로 갈지 갈팡질팡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자취를 시작한 게 경북 구미였었고 그 다음으로 경북 경산 그리고 지금의 대구를 거쳐서 이번에는 어디로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을 옮길 때마다 보증금하고 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지불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어쨌든 남한테 빚은 안 지고 네, 살 수 있기를 미래의 저에게 화이팅을 한번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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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지금 살고 있는 대구 집보다 훨씬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산에서 대구로 넘어올 때도 보증금이 60배가 뛰었는데 말이죠. 네, 경산집은 보증금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오늘의 가장 주요한 내용인 저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녹음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 늦은 밤에 일어나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의 이사에 대한 궁금증, 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최단시간 녹음인 것 같네요. 네, 이제 진짜로 좀 쉬어야겠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눕고 하기는 했었는데 뭔가 모르게 계속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녹음이라도 좀 해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앉아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에 남동생이 대전에 간다길래 나도 갈까? 이랬는데 목소리도 안 돌아오고 순풍이랑 놀 체력이 없어가지고 못 갔거든요. 정말 알레르기 비염만 아니었어도 순풍이를 보러 가는 거였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 항시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부디 좀 제가 멀쩡한 목소리로 잘 회복을 해서 돌아오기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마지막 안내 말씀드리고 이제 정말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질문, 하고 싶은 말들은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_heemistar 팟캐스터 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트위터 계정은 히미스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유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도 놀러 오시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멀쩡한 목소리로 다시 만나요. 안녕!